나중에 내가 지금처럼 안 유명하고 정말 아저씨가 되면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후 작가입니다. 드디어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다큐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에 1화와 2화가 동시 공개되었고 5월 28일 목요일엔 마지막 7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전 브링 더 소울 다큐 시리즈에서 럽셀콘 미주 유럽 투어의 비하인드가 공개되었다면 이번 부더사 다큐 시리즈는 그 이후 아시아 투어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2018년 럽셀콘은 1년에 가까운 장기 투어였기 때문에 두 개의 다큐 시리즈로 나눠서 풀어준 점은 아주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자, 그럼 먼저 1화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는 7명의 동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탄이 함께한 지 어언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어렸던 그때 멋모르고 했던 도원결의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7명이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기에 많이 싸우면서 팀 문화가 잘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았다는 것, 가끔은 서로 다른 곳을 보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믿음을 믿는다는 것이 멤버들이 말한 이유입니다. 부더사 1화를 보면서 방탄이들에게 2018년이 어떤 해였는지 돌이켜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홍콩 마마의 대상 수상 소감에서 맏형 석진이가 해체를 언급하면서 아미들이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럽셀콘 투어를 하면서 꾸준히 자신들만의 팀워크를 단단하게 쌓고 있었다는 사실이 팬으로서도 참 대견하고 믿음이 가는 부분입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에 이미 아이돌 7년차의 징크스를 스스로 깨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란 믿음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가 지금처럼 안 유명하고 정말 아저씨가 되면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꼭 아미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때 어땠냐고 우리. 그때 우리 멋있었냐고. 인간적으로 어땠냐고. 정국이의 물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국이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비하인드 인터뷰를 보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방탄소년단 이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팬으로서 바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미래에도 팬들을 위한 마음이 최고였던 아티스트로 기억될 수 있다면 충분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2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화를 보면서 가장 새로웠던 사실은 멤버들이 공연을 하면서 항상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아미들에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심정일 텐데요. 세계 곳곳을 돌며 같은 세트리스트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팬들이 똑같은 패턴을 보면 실망할까봐 매 공연마다 애드립이나 컨디션, 의상 등 여러가지 변화를 주려고 신경 쓴다는 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똑같아도 좋고 안 똑같아도 좋고 그저 공연만 볼 수 있으면 신났는데 이렇게 멤버들의 고민이 깊은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콘서트장에서 아미봉 들고 떼창하기도 바쁘니까요. 어쨌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똑같은 내용으로 공연하면 스스로 재미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제이홉의 인터뷰였습니다. 역시 자신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공연의 본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19년 1월 19일 싱가포르 콘서트에서 무대 뒤 정국이가 거의 실신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더위에 약한 정국이가 체력적으로 무너지면서 매우 힘겨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 현장에 있던 팬들은 정국이가 이 지경이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정국이는 사실 예전부터 팬들은 모르는 혼자만의 실수 때문에 무대 뒤에서 우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네가 힘들면 그걸 조절할 줄 아는 것도 그것도 프로인 것 같아. 형은 그렇게 생각해. 너 그래가지고 너 만약에 거기서 진짜 못 들어가고 막 이렇게 계속 캐렁캐렁거리면 어땠을 거야? 아 진짜로. 어쩌면 정국이는 팀의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6명들의 형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본인은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형들은 정국이에게 그저 열심히 잘하는 거 말고 완급 조절을 할 줄 아는 것도 프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뷰에서 스스로 말하길 조용하게 천천히 성장해왔다는 정국이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최상의 아이돌 커리어를 밟아온 황금막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성장에 목말라 있다니 향상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화에서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구호즈의 작업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미니모니의 조합 중에서 탄생한 지민의 자작곡 약속과 태영이 홀로 고심해서 만든 자작곡 풍경의 리얼 비하인드가 나왔습니다. 호텔방 침실에서 맨 얼굴에 편안한 차림으로 이런 명곡들이 탄생한 것인 줄은 몰랐는데요. 미니모니의 티키타카 속에서 남준이가 지민이에게 칭찬 당근을 줘가면서 함께 적절한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이 재밌었고요. 반면 태영이는 혼자 호텔방에서 손글씨로 가사를 쓰면서 곡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2018년에 지민이와 비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번더스테이지, 브링 더 소울,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로 이어져 오는 다큐 시리즈는 투어의 뒷이야기와 멤버들의 인터뷰를 가장 밀착해서 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성장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콘텐츠보다 소중한데요. 혹시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아래 구입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장가치 300%예요. 그럼 곧 다음 편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불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